연락처요? 아, 제 명함은 지금 없고요. 네, 그 유튜브 혹시 뭐 보세요? 네. 네, 지금 여기가 그 송파 중심지입니다. 이 송파 중심지에 있는 제 뒤에 이 신축 빌라가 이 경매에서 두 번 유찰돼서 진짜 현재 그 반토막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좀 현장에 나왔는데요. 여기가 지금 중심지라는 그 이유가 사면이 좀 역으로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 목적물을 중심으로 도보권으로는 삼정역도 있고 조금 먼데 뭐 한 600m 정도 반경되는 저쪽 대각선 거리에는 석촌호수 끼고 잠실역, 그 바로 밑에 석촌역.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은 교통도 괜찮고 생활권도 괜찮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목적물 이 일대가 지금 여기나 신축이지 나머지 이런 빌라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냥 구축 빌라입니다. 그래서 이 일대가 재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지금 나눠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자체의 어떤 그 심의를 지금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목적물도 다가오는 뭐 10월 달쯤인가 그때 지자체 조례 뭐 공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재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예정인데 아마도 뭐 한 내년 초쯤에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재개발 어떤 투자자들에 의해서 정말 그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김 PD 그 우리 여기 목적물 바로 뒤에 잠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대단지 아까 오면서 봤지. 네.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되면은 저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,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이 일대 그냥 그 땅의 가치는 뭐 상당히 좀 있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. 그 저 레이크 팰리스가 국민 평수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30억이 넘을 텐데 그만큼 뭐 고가 아파트이기도 하고 당연히 어떤 입지나 인프라가 최상이니까 그런 가치가 좀 붙는 거 아니겠어?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이제 확정된다.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도 피가 좀 붙는 거지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 레이크 팰리스가 초등학교를 너무 예쁘게 잘 품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초포마 아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렇게 낀 게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이제 한가운데 끼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초품화다. 나중에 그 온라인 맵 한번 보세요. 굉장히 멋진 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. 물론 뭐 이 일대의 준신축 아파트가 다 좋습니다. 조금 더 넘어가면은 저 잠실 엘스도 여전히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심각한데도 계속 좀 정고점을 찍고 있잖아요. 잠실 엘스는 한강변에 이제 끼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비쌉니다. 국민 평수가 최근에 뭐 34억을 돌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실거래 신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송파구다. 그런 지역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우리 목적물은 그래도 이 주변 대비 비교적 좀 신축입니다. 이 목적물은 22년도인가 그렇게 이제 준공이 됐는데 현재 경매로 나온 거는 이 세 개 호실이 이 개별 매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우편함 보시면 6층까지 총 9개 호실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10개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 물번 1, 2, 3번은 501, 502, 601인데요. 물번 1번은 이 502에 복층으로 그 현관문을 분리해서 602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. 현재 세입자도 2명이 존재하겠죠. 근데 저렇게 넓은 평수를 반으로 쪼개서 임차인을 받으면 그건 불법은 아닌가요? 이제 적발되면은 이제 불법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겠지. 사실 이 괜찮은 입지에 신축 빌라가 두 번이나 떨어진 그 이유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에 송파구 뭐 중심지에 있다면은 요즘에 아무리 빌라라도 경매에서는 80% 정도의 그 낙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물번 1번이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 13평 그리고 대지권이 무려 7.5평 따라서 감정가가 7억 2천인데 유찰을 거듭하면서 현재 4억 6천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근데 보통 이 일대의 그 평균 그 낙찰가율을 보면은 한 번 유찰되면은 80% 초반쯤에 낙찰이 되거든요. 따라서 원래 이 물번 1번도 한 6억 정도에는 낙찰이 됐어야 됐는데 김 PD가 그 얘기한 위반 건축물이라는 그 하자 때문에 한 번 또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. 그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그 세입자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항력이 다 없어서 그 외에 어떤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.
다만 위반 건축물이 현재 존재할 뿐. 예, 물번 2번,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반의 범위가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경미한 부분이면은 내가 원상복구를 하고 위반 건축물을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, 사진으로 내가 봤는데 지금 아까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사실은 거의 좀 원상복구가 좀 하기 어려운 그 정도 규모의 그 위반 공사거든요. 저기 틈으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가서 봐볼까요? 지금 그 일조권 때문에 이 주거 지역은 계단식으로 이제 건축이 됐는데, 나중에 준공하고 불법 중축을 전용 면적을 늘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외벽을 트고 전용 면적을 수평 증축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그 계단식의 이빨 빠진 그 모양들이 채워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다 뜯는 게 사실상 좀 어렵긴 합니다. 뭐 비용이나 실현성이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말고는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장 컨디션도 너무나 좋고, 나머지는 특별히 어떻게 좀 흠 잡을 데가 없어요. 주변을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보신다면은 건물 관리나 뭐 시설 측면에서도 이 주변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빌라입니다. 보면 근데 저 정도 사이즈의 위반 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러니까 이 그 이행강제금이 면적 곱하기 그 건물의 공시가격 곱하기 위반한 어떤 그 내용, 그런 거에 따른 요율이 다 다른데, 이 구청의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 이행강제금을 확인해봤다. 지금 물번 1번은 한 1,000만 원대 정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. 1년에 한 1,000만 원대 정도. 그리고 물번 대표적으로 3번인가는 한 40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이제 그 위반의 그 면적이 물번 1, 2, 3번이 좀 다른 거지.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납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서울시는 재개발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. 뭐 신통이나 소규모 모아타운 이런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10월 달에 지자체에서 어떤 뭐 공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걸 봐서는 최소한 10년 내에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이 일대가 이제 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청산이 좀 되지 않을까, 그런 예상을 좀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지금부터 한 10년치 정도만 내가 확보해서 그냥 납부를 하면 된다,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요, 지금 이 빌라가 대표적으로 물번 1번 502호가 위반의 범위가 가장 좀 큰데 한 1,000만 원대 1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물건이었으면은 지금 물건이 전회차 한 6억 정도의 낙찰이 됐을 텐데 중대한 하자 때문에 또 유찰이 됐다. 현재 4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, 예를 들어서 4억 7천에 낙찰을 받는다. 그러면 깨끗한 물건 대비 한 1억 3천 정도 싸게 취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싸게 취득한 그 집값을 10년에 나눠서 그냥 할부로 1,000만 원씩 낸다.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, 지금 물번 1, 2, 3번 모두 다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게 가장 큰 하자라는 거고요. 한번 실내는 분명히 이제 좀 깨끗할 텐데 그래도 이 공용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보고 옥상도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. 비밀번호 네. 출입문을 열었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표시가 있네요. 예, 암호입니다, 암호.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쾌적해요. 뭐 습하지도 않고 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, 우리 목적물이 여기 5층에서 6층이니까 5층, 6층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물번 1번이 이 502호,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독립된 현관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다 복층으로 물번 1번에 해당됩니다. 김 PD 그 모양새 기억나지?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천정으로 막고 하나의 그 전용 면적을 또 만든 거지. 그래서 이제 이 13평이라는 거를 수직으로 중축을 했으니까 면적은 같고 위반에 대한 범위가 물번 1번이 가장 좀 큰 거지. 위반 건축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대항력이 없겠죠? 아니야.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
전입을 빨리 하면은 대항력이 있거든. 그러니까 세입자는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좀 보호는 돼. 지금 이 물건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,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낙찰 받고 세입자 맞춰서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 건데, 뭐 전세는 어렵고 요즘에는 이 월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물건 1번은 두 개의 호실이 있어서 이 세입자 2명을 맞출 수 있잖아요. 각각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증금 4천에 월 200, 연 2,400. 근데 아까 1년에 이행강제금이 1,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니까 연 한 1,400만 원 정도 어떤 그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. 그럼 이거 낙찰받고 재개발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네요. 세입자 맞춰서. 그렇지. 그런 식으로 그 미래를 좀 기대하면서 그냥 갭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. 이게 갭 투자가 된다라는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은 그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토호제 비대상이거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싼 맛에 뭐 물번 2번, 3번 뭐 실거주 하면서 뭐 10년 정도 뒤에 재개발의 그 뭐 수혜를 입는다, 그런 식의 접근도 되는 거고,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, 뭐 그런 분들은 그냥 깨끗한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들을 찾아서 또 이제 도전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예, 오늘은 이렇게 이 송파 중심지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예,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